안녕하세요. 가치남TV입니다. 오늘 3월 31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0.21원 하락해서 47,750원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9% 상승을 보여서 1754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합으로 끝났지만 코스피는 2%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코스피는 이렇게 올랐는데 왜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코스피 우량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에 바이오 쪽에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7%, 23%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죠. 코스닥에서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메디톡스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났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47,750원이고 여기 황금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눌림이 형성되어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여기 황금선 아래에서 주가들이 횡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국전력,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이렇게 모든 종목들의 주가 그래프가 3월 이후로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시장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하락했다기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든 종목들이 다 크게 하락을 한 거예요.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도 모든 종목들이 지금 3월 들어서는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 종목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같은 흐름에, 같은 차트에,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황금선 아래에서 이 황금선을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단기 해결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 이런 등등 많은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42,000원을 저점을 찍고 5만원 부근까지 크게 반등을 줬었어요. 하지만 지금 황금선 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를 본격적으로 뚫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를 볼 것이 아니라 세계 증시를 내다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이닉스,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전자 모든 종목들이 지금 21선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추세가 둔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내놓은 단기 해결책들이 양적 완화라든지 통화 스와프 이런 해결책들이 같이 맞물려서 효과가 날 때 21선을 뚫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줄고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황금선이 계속 저점을 향해 내려오고 있을 때 주가는 계속 튕기면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피가 시작과 장 종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제를 제외하고는 다 시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던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렇게 주가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힘이 없다. 이 점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장에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여기 보이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내 상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바이러스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한 양적 완화라든지 한미 통화 스와프 이런 모든 정책들이 같이 맞물려서 잘 움직여 나갈 때 주가는 황금선을 뚫고 올라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전강 후 약의 흐름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47,000원에서 47,500원 라인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뚫고 나서 지지점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여기 47,750원을 지지점으로 삼고 살짝 반등이 나올지 더 내려갈지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지는데, 여기 47,750원 라인이 내일 4월 1일장이죠. 무너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45,000원까지는 쉽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말씀드린 이 3월 18일 있잖아요. 이날까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였지만 3월 18일 이후로는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락했던 이 폭이 3월 18일 이후로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점을 실제로 이런 지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난 3월 18일에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100점 만점에 5점밖에 안 됐어요. 5점이면 극도로 두렵다는 상태죠. 하지만 12일이 지난 3월 30일, 어제 일자죠. 이 자료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25점으로 약 5배 정도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지수가 많이 둔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이 점수가 50점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 한 15점 정도 이 내외를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지난 3월 초 중순처럼 이렇게 큰 급락은 연속적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4월 1일장 삼성전자 주가를 전망을 해보면 의미 있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47,400원 라인, 그리고 이제 지지점으로 바뀌었죠. 이 구간이 지지점으로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지지점이 쉽게 무너진다고 하면 45,000원까지도 쉽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